40대. 오. 점심 하는 거예요? 볼펜 하나만 주세요. 볼펜이 하나도 없다. 볼펜 하나만 주. 기출 천재가 합격이다. 이 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은 목적과 용어정의다. 목적은 9번 출제됐다고 했습니다. 1번을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중개 업무를 규율한다 이런 말 없죠? 예, 2번 X입니다. 예, 목적은 그래서 1조 암기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3번 공신력 제고 X, 4번 개업공개사 육성이 아니고 중개업을 육성한다고 했죠? X입니다. 4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7번. 우리 기본사 할 때 안 했는데 7번 문제 3페이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중개업무와 관련된 중개사고만 사장이 배상하잖아요. 직원이 잘못해도. 그 판례가 그렇다고 직원이 실장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럼 사장이 책임 있냐 없냐 이게요. 사장에게 책임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직원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부킹하다가 싸움하는 건 사장 책임이 없죠? 중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업무인지 아닌지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 사실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7번 X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4번에 1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하고 안 하고는 중개업 요소가 아닙니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3개만 들어가면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13번 컨설팅에 부수하여 중개를 업으로 해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했죠? 주된 업무가 컨설팅이고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한 이상 중개업에 해당된다. 15번 저당권 등 담보물건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인데 그것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에 해당된다. 그걸 지급을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16번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중개업은 반드시 의뢰, 보수, 업 3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X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실제 보수를 받지 않고 받기로 요구, 약속만 했다. 예를 들면 10억만 입금시키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라. 이런 약속만 했다고 처벌받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초과해서 받아야 위반이다. 예, 그래서 18번도 X입니다. 19번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도 있잖아요. 자격증 없는 사람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오늘 했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지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래서 X입니다. 22번은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만 해가지고는 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바로 옆에 해설은 있으니까요. 23번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이게 X죠? 중개보조는 확인 설명 못하고 계약서 작성도 못한다. 즉 중개업무는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죠. 근데 26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고요. 중개업무도 할 수 있다고요. 중개업무와 관련된 보조만 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다고요. 중개업무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조는 보조밖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1번에 보면 무자격자가 우연히 단 한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한 건 무효이다 했는데 이건 무효 아닙니다.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무등록 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무효죠. 업자,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되고 직업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하고 받기로 한 것은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33번 보니까 반복성이나 영업성 없이 딱 한 번만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아닙니다. 그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개 대상물 보겠습니다. 3번 8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3번. (8페이지) 3번인데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했죠.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아파트 추첨길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입주권은 중개사물이다 했는데 이런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니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입주권이라는 표현만 가지고는 중개사물이다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6번 소위 대토권은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20톤 이상 선박은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8번 무허가 건물 중개사물인데 법정 저당권 가등기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모두 중개사물이다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서 이게 8번이
법정저당권,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법정저당권 그 자체는 중개상 권리가 아니죠. 법정저당권 그 자체는. 근데 오늘 좀 논란, 그때 기출문제 출제돼가지고 이게 이의신청이 되고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정저당권 그 자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중개사물이 아니죠. 근데 법정저당권, 이게 어떻게 컴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법정저당권, 가등기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이렇게 했으니까 되는 거 맞는데 법정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라고 하면 중개사물이 됩니다. 근데 법정저당권 그 자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중개상 권리가 아니라고요. 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거는 칸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다고. 다시 말하면 법정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중개상물 되고 법정저당권 그 자체는 게임 여지가 없다고요. X로 출제되긴 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9번 소위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권리금은. 그 다음에 13번 9페이지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수목에 대해서 미칩니다.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만약에 임목, 저당권 설정해놓고 은행 융자 받았는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목을 다 벌채하는 순간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나무 100가지 팔아먹으려고 하면 그 나무 판매 대금을 저당권자가 우선해서 배당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임목에 대해서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22번 질권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질권은. 그 다음에 예고등기라는 말은 등기법에서는 폐지됐습니다. 근데 과거에 예고등기가 과거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다면 중개상물 됩니다. 다만 질권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이 질권도 컴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컴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부분인데 질권 자체는 중개상 권리가 아니다. 동산이나 권리질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역시 23번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지상권 그 자체는 성립에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근데 법정지상권도 양도를 할 수 있고 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이렇게 하면 중개상물 되겠죠? 근데 법정지상권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X로 출제됐지만 이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문제다. 이 컴머를 만약에 법정지상권 설정된 사유지 이렇게 하면 중개상물 됩니다. 법정지상권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다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관리는. 왜냐하면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인가 의결에 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다 했는데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누가 시행해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4번 11페이지 4번에 보면 사후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전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6번 장관이 자격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이때까지 29번 모두 시도지사가 시행했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교부한다. 8번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반대로 했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 말이 우리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어요.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하고 의견 진술 기회잖아요. 54번에 동그라미 6번, 7번 맨 밑에 청문 의견 진술 기회가 바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소관할 시도의사가 이행해서 자격증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13번, 12페이지. 기출문제 참 재미있게 나왔죠.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일신 전속 적용으로 양도 대여는 안 되죠, 절대로. 잠깐 빌려주는 거는 된다. 안 됩니다. 빌려줄 수 없습니다. 빌려주면 안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했는데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행위에 해당 안 되면 만약에 그 개업공개사가 그 중개행위에 해당 안 되면 직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장이 책임이 없겠죠. 이게 뭐냐면 그 나무 자격증 빌려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자기 건물 세놓는다고 그 의뢰인이 왔는데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건물 팔아먹고 없어요. 지금 옛날에 건물주였는데 근데도 없는 걸 갖다 있는 것처럼 해가 또 세를 놨다고 전세금을 받아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뢰인이 협회에다가 공제금 청구를 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를. 그럼 중개행위가 아니면 협회에서 보험금 지급, 공제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고요.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무자격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12번.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을은 이거 아니네. 좀 전에 몇 번 했어요? 14번 했죠? 14번? 14번. 이런 경우는 판례가 14번 다시 읽어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자기가 건물주였는데 자기 건물 팔아먹고 없는 건물을 갖다가 가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서 보증금 받았어요. 그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 건물주 맞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손해를 봐도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중개사고만 배상하잖아요. 중개행위가 아닌 거는 배상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 건물주였다고 하는 사람, 그 자격증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재산 압류해가지고는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협회 보험금으로는 공제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 이게 판례예요. 그 다음에 15번은 무자격자가 빌려주는지 안 빌려주는지는 외관상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맨날 강의하러 다니면서 지금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이 계약서를 썼다면 제가 일요일날 가가지고 도장은 다 직접 자필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사무실 보관용은 그건 양도대여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맨날 같이 근무하면서 딱 하루 예식장 가는 사이에 직원이 그냥 사장 도장 다 찍어버리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양도대여라고 볼 수 없다고. 형식적으로 누구 도장 찍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중개업무를 수행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7번. 무자격자에게,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그럼 의뢰인이 뭐 자격증 위조해가지고 붙여놨는지 등록증 위조하고 붙여놨는지 그까지 다 철저히 조사해야 되잖아. 만약에 무등록업자에게 의뢰한 사람도 처벌한다고 하면 그냥 간판 걸려있으면 그냥 의뢰인들이야 국민들이야 의뢰해도 상관이 없고요. 무등록업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출문제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없는 분은 뭐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시고요. 몇 문제 안 돼요. 기출문제 앞에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4페이지 28회 기출문제 1번 문제. 이걸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책 찢어가지고 그 과목별로 나눠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편해요. 책 칼로 찢어가지고. 이 무겁죠, 이거 다. 저도
칼로 찢어가야 다녀요, 보통.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28회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면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지금 아까도 했지만 계속 기출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외국서 자격증 따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한다고 했죠?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2번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 말 틀렸죠?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은 아니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보수 안 받고 100건을 중개도 처벌 안 받는다 했죠? 억지로 참고 들어야 돼. 몰라서 듣는 거는 쉬워요. 모르는 거는 참고 듣는데 알고 나면 교만해져가지고 듣고 싶지 않아요. 다 아는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나중에 자꾸 조금씩 신압으로 모르는 사이에 쌓이면 나중에는 큰 격차가 벌어져요. 예, 그래서 끝까지 좀 가지 마시고 저 수업하고 있는데 갑버리고 그러면 긴장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지었나 싶어가지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가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말하고 가시든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다 그래 강의하고 있는데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고민하고 일주일 내에 고민해요. 꿈속에서도 막 나타나고 그래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중개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법인의 임원으로서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고 법인의 임원으로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든 임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X라고요. 자격증 있는 임원만 소속공인중개사라고요. 자격증 없는 임원은 보조원이에요. 4번 보조원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죠? 공인중개사로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개업공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답 5번이네. 제가 아까 2번이라고 했나요? 5번이 답이네. 2번은 중개업은 의뢰, 보수 관계없이 중개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했으니까 틀렸네. 이게 한참 보다 보면 지금 내가 내놓고 제가 틀리고 그래요. 문제 이게 공인중개사법 워낙 말장난이 심해서. 예,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라고 했죠. 그 답은 5번이 맞는 답이네요. 5번. 자, 그 다음에 또 28회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 2번 문제.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중개사물하고 용어 정의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된다. 자, 기억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분양자라고 하면 분양을 하는 사람이고요. 수분양자하고 피분양자하고 똑같아요. 수분양자,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 수분양자 하면 분양받은 사람, 받을 숫자, 수분양자, 피분양자, 분양을 당한 사람 이 말이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똑같아요. 피분양자,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사람이고 그냥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피분양자가 선정됐다.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특정이라는 건 동호수 특정됐다는 이야기죠.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사물이라고 했죠. 단지 추첨기일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은 중개사물, 니은 영업용 건물의 비품, 이게 시설권리금, 그 다음에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신용이 영업권리금, 그 다음에 지리상 이점,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뭐예요? 바닥권리금이라고 하죠. 이 세 개를 통칭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래서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리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이택, 이걸 이택이라고 그래. 인터넷 쳐보면 이택, 협택, 생택 이런 것들 다 중개사물이 아니다. 물론 대토권도 이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그때부터 중개사물 됩니다. 아직 어디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명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도로딱지 이런 거 중개사물 안 됩니다. 도로딱지라는 건 내 집이 도로 내는데 수용되면 어디가 이축권이 나와야 다른 데 가서 지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중개사물이 안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5번이죠. 5번. 3번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네요. 3번도 전부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7페이지 6번 문제. 옳은 게 더 어려워요. 틀린 것보다 옳은 게 더 어렵다.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건 답이 없네. 예? 6번의 답이 뭐냐고요? 예? 답 안 적어놨죠? 1번, 6번 봅시다. 답이 뭔지. 7페이지.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이중소속이잖아요. 이중소속. 이중소속 안 되죠? 이중등록, 이중소속도 안 됩니다.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2번,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1등록 1사무소죠? 등록관청 안에 2대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2번 틀렸고 3번, 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받아서 공인중개사법상은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 전혀 없다. 틀렸고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게 24회 때 가정답이었는데 지금 답을 안 적어놓은 거 보니까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아까 제가 입주권은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했죠?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 될 수 없다. 이게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맞는 정답이었어요. 가정답은. 근데 제가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다 했죠? 그래서 4번이 가정답이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제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고요. 5번,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까 안 된다 했죠? 옳은 것은 거래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했었는데 그 4번 해설을 한번 볼까요? 8페이지 그렇게 돼 있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적어놨죠? 4번 해설 8페이지 4번 해설 보라고. 6번에 4번 해설을. 이게 지금 답이 없잖아요. 답이 전항 정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6번 전부 다 답이라고요. 원래는 가정답은 4번이었다고요. 기출문제에 이 신청 인용돼가지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다고요? 그래, 옳은 것이. 원래 옳은 것인데 4번이 원래 입주권이 중개사물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추첨기일 날 추첨하면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고.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된다고. 1번도 틀렸다고? 지금 옳은 걸 고르는데 그래 틀린 걸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틀렸어. 4번 빼고는 다 틀렸고 4번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모두 다 정답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정답은 4번이었는데 4번이 세모라고. 네,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입주권은 4번이 애매모호하니까 저는 원래 가정답이었는데 이건 애매모호하니까 1, 2, 3, 4, 5번을 답을 줬다고. 맞게 해줬다고. 지금 제가 옳은 걸 풀고 있는데 옳은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거기 10페이지 10번 문제 보세요. 아마 기출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계속 기출문제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10번 옳은 것.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아까도 출제됐잖아요. 1번이 답입니다. 2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이 말 때문에 틀렸어요. 소위 중개인은 한번 폐업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절대로 자격증을 취득해도 중개인은 될 수 없다. 자격증을 취득해도 중개인은 될 수 없다. 옵니까? X입니까? 중개인은 한번 폐업하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중개인이 될 수는 없다. 중개인은 다시는 중개인 될 수 없다. 한번 폐업하면 영원히. 자격증 취득해도 죽었다가 자격증 취득해도 취득해도 안 돼. 중개인은 취득하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고 공인중개사로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될 수 있지만 중개인은 안 된다고. 중개인은 기득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새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중개인 숫자는 무조건 줄어드는 길만 남아있다고요. 늘어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예, 줄어드는 길만 남아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아까도 이야기했던 문제.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 중개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적절히 규율한다는 말 없고요. 지도라는 말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 겁니다. 법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10페이지 10번에 1번이 정답이라고요. 11번, 11페이지 11번 임목에 대해서도 시험에 출제됐는데 임목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등기된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토지 소유권,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속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잖아요.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맞습니다.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미친다고요. 안 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나무 베버리면 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다 타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반드시 보험도 가입해야 돼요.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보험이나 농협공제를 가입해야 돼요. 산림조합 공제에 가입해야 돼요. 불 나버리면 끝이니까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이거 헷갈린다고 인터넷에 글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전세권자가 전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이에요. 뭐예요? 전세권자.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는 사람. 전세권 설정자가 집주인, 저당권자가 은행, 대출을 받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 그렇죠?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의무자, 채무자가 설정자고요. 권리자가 권자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그럼 뭐예요? 매수인, 매도인 매매 계약했으면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매매 계약을 했으면 매수인 등기 권리자죠.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고요. 돈 받았으면 해줘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 그 설정자, 권자 이런 것도 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헷갈린다고는 하더라고요. 11페이지 11번에 2번이 그래서 답이고요. 3번은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이게 소위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산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도 갑의 소유고 임야도 갑의 소유인데 경매나 또는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을로 바뀌더라도 이건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요. 이름하여 법정지상권. 옛날에는 임목이 중요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별로 임목이 중요하지도 않고 지금 산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등산로 빼고는 뭐 가기도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임목을 중요시했다고요. 그 다음에 4번 임목의 등기에 대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등기법을 준용한다. 예, 일반법이 등기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등기법이고 특별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등기법을 준용한다, 적용한다 이 말 똑같은 말이죠. 5번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민법에서.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지상권에도. 예, 그래요. 그래야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면 당연한 거죠, 이거. 권리자가 피해 입으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1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이 기출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출제되는지를 봐야 거의 다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오늘 지금 책이 준비 안 된 분도 있고 하니까 다음 시간은 이제 29페이지 등록 등에 대해서 책 다 찢어가지고 오세요. 찢어가지고 공인중개사법만 분리해가지고 그러면 무거워서 이게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분리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문제라도 풀어보면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과연은 한 문제지만 1년 동안 쌓이면 엄청나게 그게 큰 지식이 될 수 있으니까 공부는 신압을 해야 돼.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갑자기 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 탈이 나요.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